랭킹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네, 유창호입니다. 네. 이 뉴욕 증시 하락의 여파가 국내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게 말이죠. 이 부창도 협상 계속해서 난항을 겪으면서 이것도 일단 문제가 되고요. 거기에다 이제 FOMC 5월 거 회의록 나왔는데 그렇죠. 그 내부적으로도 추가 금리 인상하는 거 올리자, 놀리지 말자 아주 네. 난리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 장 초반에는 조금 올라가나 싶더니 네. 10시 구간 지나면서 기관 쪽에서 팔고요. 에휴. 하락 전환이 되기도 하는데 그렇죠. 종목별로 자세히 뜯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이 실시간 종목 상담 진행이 되니까요. 밑에 나가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올려주시고 네. 02-325-8200번으로도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양방향으로 모두 다 진단을 받을 테니까요. 진단 신청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유튜브 인사 한번 나눠보도록 네. 할게요. 어떤 분들 와주셨을까요? 자, 초보 투자자님 오셨습니다. 이건혜거 차고혜거님 반가워요. 네. 앞산솔님도 마찬가지로 저희 불러주고 계시네요. 굉장히 타이밍을 그럴싸하게 딱 우리 들어가자마자 보이게끔. 그렇죠. 1시 4분이네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 행투가이드님께서 어제 했던 농담을 또 이어가고 계시네요. 성신여대. 제가 성신여대 출신이라고 하니까 성신야교에 다니시는 게 아니라 성신여대 다니시는 여대 출신이었어요, 청호 씨가? 이렇게 또 루머 한 가지가 만들어집니다. 오마이갓. 농담, 잘못 던졌다가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뜯길 줄이야. 네. 그리고 오늘 투 앵커님들 모두 빛나는 이마와 네. 칼칼한 목소리라고 버리님께서도 버리2에서 또 버리로 바뀐 거예요. 이마를 쭉 가리고 다녀야 되겠습니다. 요즘 이마 얘기가 부쩍 나오네요. 이게 저희가 벗어지는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원래 그 이마가 넓습니다. 예, 네. 환하죠 아주. 원래 잘 되는 사람도 이마가 넓은 거예요. 이마 맞습니다. 이쁘고. 자, 그러면 일단 인사 좀 나눠봤는데 예. 오늘 랭킹 주제 간단히 좀 공개를 해보도록 할까요? 네. 자, 랭킹 주제 키워드 좀 띄워주시죠. 네. 방제의 날입니다. 이 방제가 뭐냐? 자연재해 예방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5월 25일 바로 오늘이 이 방제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 국가에서 정한 날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랭킹은 요렇게 좀 꼽아봤습니다. 네. 40년간 자연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네, IP라는 기관에서 2022년에 발행한 리포트 기준으로 꼽아봤습니다. 익숙한 나라들이 많아요. 큰 나라도 다 있네요. 중국, 미국. 그렇죠. 거기에다 인도도 크죠. 그렇죠. 다들 국가 규모도 큰데 네. 인구도 굉장히 많은 나라들. 그러니까. 자연재해도 사실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네.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서 또 유럽은 또 쏙 빠져 있어가지고 네. 통상 저 정도 나라에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거 약간 느끼게 만드네요. 그렇습니다. 그 와중에 또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도 끼어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이 자연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나라는 어떤 나라일지를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투표 한 가지 띄워드렸어요. 네. 그 투표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재해가 많이 발생했던 나라 1위를 딱 투표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1시간 동안 5위부터 하나하나씩 저희와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이 중에서는 적게 발생한 나라가 어딜까요? 그 얘기부터 먼저 꺼내보면 좋겠네요. 그렇죠. 오히려 선진국이 네. 그런 게 이제 지진이나 여러 가지 재해 다 섞은 거니까 그렇죠. 방어하기 위해서 좀 돌을 많이 쏟아붓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는 5위 미국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채팅창에도 제갈공명님께서 5위는 미국. 역시 공명님.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초보 투자자님께서 네. 5위는 중국으로 합니다. 중국? 그냥 결정을 해주신 것 제 같아요. 생각엔 제 마음속에서는 1위가 중국인데. 그래요? 자, 그리고 의외로 인도 쪽이 공통분모가 좀 되네요. 버리님도 인도, 코콩님도 인도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인도도 높을 것 같아요. 버리님 오늘도 찍는다고 근거는 잘 모르겠고 일단 찍어주셨습니다. 네, 진행자도 찍고 네. 시청자도 찍고 잘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아웅님께서 와주셨는데요. 오자마자 일단 종목 진단을 보내주셨어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74,700원에 5%입니다. 오르다 빠지고 또 오르다 빠졌는데 단기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요. 고고님께서는 바이오 플러스를 외쳐주셨습니다. 7,255원에 15% 갖고 계시네요. 네,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진단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02-325-8200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일 베스트고요. 그렇죠. 그게 좀 약간 부담되신다. 그런 분들은 유튜브 채팅창에다가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잘 진행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 점심 많이 드셨나봐요? 갑자기 고장이 나네요. 예. 아니,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말을 좀 끌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걸 도와드릴까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이렇게 고민할 때 종목 진단 요청을 해 주셔야
더 당첨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종목 진단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콕콕님 우양도 남겨주셨고요. 우양. 주인님 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일 듯. 인도네시아. 의견이 지금 필리핀을 제외하고는 다 나왔습니다. 자, 과연 5위에 기록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일지 잠시 후에 한번 확인을 해보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전반부 도와주실 전문가 모셔보겠습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의 마제스터 전문가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전문가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랭킹 주제 네. 이렇거든요. 40년간 자연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나라는 이건데, 전문가께서 보시기엔 가장 많이 발생한 나라 어디 같으세요? 어렵네요. 이거 미국이지 않을까? 미국이요? 미국이요? 왜요? 네. 땅이 넓어서. 그렇죠. 뭐 다른 나라에서 뭐 중국 아니면 미국 같은데. 그렇죠. 네, 저는 그냥 미국으로 그냥 이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유는 일단, 우리 네. 앵커님 두 분께서 잘 얘기하실 거라 보고 있고, 네. 그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쵸. 마제스 전문가의 심리를 저희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땅이 넓고 그러면 이제 바람이 많고 가지가 많은 나무일수록 또 많이 흔들리니까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미국, 중국 둘 중 하나 아닐까 이런 생각 듭니다. 자, 이런 어려운 질문 말고 마제스 전문가께 쉬운 질문 드릴게요. 능숙한 질문. 종목 진단이 가장 쉬우시거든요. 그렇죠. 자, 종목 바로 넘기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할 종목은 유튜브에서 우리 고고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에요. 네. 바이오 플러스입니다. 7,255원에 15%. 현재 주가가 6,600원 수준입니다. 약세네요. 역시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네. 매도 목표가와 전망 진단 부탁드립니다 해주셨어요. 자, 바이오 플러스 목표 주가를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을런지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전문가님 바이오 플러스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최근에 이제 바이오주들 쪽으로 우리 어제 사실 이 메디톡스 있죠. 메디톡스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메디톡스가 이제 좀 많이 좀 올랐습니다. 급등이 나왔죠, 그죠? 근데 이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님이 종목 상담 올렸던 이제 바이오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가 일단 뭐 중요한 포인트를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필러, 그죠? 근데 이게 시장에서는 약간 좀 동떨어져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주 종목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바이오 종목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약간 좀 소형주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이 매물권을 소화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겠느냐. 바닥은 나왔습니다. 근데 비중은 지금 15% 이제 보유한 상황에서 오늘 현재 가격이 6,600원, 지금 현재 가격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매도의 목표 가격을 이제 문의를 하셨어요. 내가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한 가격 이상을 갈 수 있겠느냐. 그 정도는 충분히 가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목표치를 보게 되면 이 매물권이 좀 강하게 있는 7,500원에서 8,500원. 자, 이 사이에는 이 돌파하기는 조금 힘들겠지만, 이렇게 보세요. 7,500원 이하까지 그 가격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건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오늘 5월,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면 거의 이제 마지막 거래일인데 한 6월 중순 전까지는 매수한 가격권에서 좀 수익을 그 정도 선에서 빠져나올 수는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주들이 한번 탁 튈 때 있죠. 그때 이제 모멘텀이 나올 때 저는 이제 매도 관점으로 보고 한 7,200원에서 한 7,400원 자, 그 사이 그 가격권에서는 이제 매도를 하고 나오는 전략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이오 플러스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오늘 처음부터 종목 진단 보내주신 고고님의 종목이었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지금 저희가 랭킹쇼로 지금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제 40년 동안 자연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나라 이렇게 지금 찾고 있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 올라가 있는 거는 가장 많이 났을 것 같은 나라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그렇죠. 그리고 저희랑은 지금 5위, 그나마 5개 국가 중에서는 네. 덜 재해가 난 요 종목을, 종목이 아니라 요 국가를 네.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보니까 황금님께서도 5위 인도네시아 꼽아주셨는데 네. 아직까지 필리핀은 의견이 없네요. 필리핀은 다들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나라로 인식을 하고 계신 걸까요? 왠지 거기에서 우리나라에 오는 그런
여름에 장마, 태풍 어. 이런 게 다 여기서 시작하지 않나요? 동남아시아 지역이 많으니까. 맞아요. 거기서 시작을 하니까 저도 여기에 맨날 피해가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도 어림짐작해봐요. 네. 예. 자, 일단은 코코님 5위 어디인가요? 하셨는데 조금만 더 종목 진단 도와드리고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하나만 더 할게요. 네. 자, 콕콕님의 종목 그대로 갑니다. 네. 우양. 우양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나왔던 게 CJ 제일제당이 좀 잘 되니까 우양도 같이 간다. 요런 쪽의 기사가 좀 나왔었고요. 예. 아시다시피 그야말로 최근에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네, 아우, 저렇게 올라갑니다. 아. 네, 저게 좀 짧으니까 저렇게 되는데 미국이 길게 달았네요. 네,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엄청나게 치솟습니다. 예. 로켓처럼 쏘올리고 지금 약간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양 앞으로 이게 다시 가면 어떻게 보면 묶여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는데 6,270원에 20%. 아, 이거 심각합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우양 높을 때 들어가셨어요. 이거 어떡합니까? 네, 자, 우리가 이제 이번 우양 같은 경우는 우리 CJ 제일제당이죠. 최근에 좀 이슈가 나왔던 게 이제 1인식, 좀 증가하는 1인 인구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같이 좀 엮여서 좀 기대감으로 좀 올라왔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문제는 자, 우리 시청자님이 이제 매수한 가격이 문제인 거예요. 그죠? 6,000원권에 이제 매수를 했는데 그 가격에 이제 목표치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 요럴 때 보세요. 우리가 이 작년 초에 보면 지금 이 바닥이다라는 가격권이 예를 들어서 4,500원이고 우리 시장에 매수한 가격이 지금 한 6,270원이면 야 이거 이때 매수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시면 6,280원 4월달 작년 4월달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작년 2월달 단기적으로도 그죠? 어떻게 보냐면 이 주식은요 단기간에 단기 매수 포인트를 잡는다 하더라도 저런 거래량이 터질 때는 사지 마세요. 그렇죠? 그거 하나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개별 종목이고 시장에서 주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좀 끝까지 흘러내렸거든요. 어제 4,400원권에서 이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이제 빠졌는데 어디까지 올라올 것이냐? 일단 저는 전일 그 거래량이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고 보고 있고 이 단기적인 이슈는 어느 정도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 자, 바닥권에서 거의 한 70에서 80%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한 가격권에서는 지금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추가 매수는 절대 금지. 그리고 시간을 올해 지금 5월 달인데 3분기 정도까지 가면 한 5,000원권까지는 회복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로 봐야 돼요. 자, 어제 타이밍을 놓쳤어요. 단기 매도 타이밍을. 그러면 기회비용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종목을 돌렸을 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어떤 그 시장이냐. 저는 오히려 예를 들어서 지금 종목을 교체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릴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목표 가격은 이제 5월달 그 5,000원이고 3분기 정도까지 가져가야 되지 않겠냐고 보고 있고 단기간에는 뭐 어떻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좀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지금 뭐 물려서 보유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인내를 한다면 이 5,000원권까지는 좀 회복이 되겠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좀 뭐 미안한 죄송한 얘기지만 좀 상담을 하면서도 우리 매수한 가격권까지는 좀 당분간 좀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를 보더라도 한번 볼까요? 재무제표를 좀 보면 이게 이제 사실 매출액이 늘어나야 되는데 뭐 그런 모습은 나오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영업이익이 뭐 대폭 늘어나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2022년도 대비해서는 조금 이제 약간 어떤 매출 증가 모멘텀은 나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예, 크게 막 급증하는 모습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략대로 전략을 세워서 대응하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너무 높네요, 가격이. 네. 그래서 5,000원권 정도까지 왔었을 때 손실을 좀 줄이는 전략이 최선이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고, 지금 네. 당장 팔기보다는 조금만 더 인내하셔가지고, 그래도 리스크를 좀 줄이자라는 전략을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양을 이렇게 종목 진단 도와드렸는데요. 종목 이름 가지고 채팅창에 이름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네. 우양우를 하셨어요? 우양호 좌양자. 우양우입니까? 이러면 우리
우리 시청자님 이거 예. 누구야? 이 콕콕님께서 섭섭해 하신단 말이야. 이런 손절각이다. 이런 걸로 약 올리시면 안 됩니다. 자, 때를 예. 기다린 매수님 곱창 먹고 싶군요. 우씨 하나 손절해버릴까낭? 뚝뚝버스 아이디님은 갑자기 정량은 왜 나온 거예요? 이거 뭐예요? 오만 양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네, 때를 기다린 매수님, 왜 삼성전자 7만원 찍으니 반도체 고점 같아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아하. 네, 그렇죠. 오늘 그 엔비디아 시간에 폭등했다고 해가지고 삼성전자 7만 전자 찍고 왔고, 네. SK하이닉스는 10만원대로 올라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매수님께서 하도 반도체가, 이제 때가 됐다라는데 생각보다 잘 안 가다 보니까 좀 약해요. 의구심이. 아, 예. 반도체가 주도주인데 왜 이게 약간 뭐 약한 느낌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약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같이 좀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고민들 계속 저희 토마토TV 함께 하시면서 해결해 나가시길 바라고요. 좋습니다. 자, 종목 진단을 더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우리 똑똑박사 에디님의 종목을 가볼게요. 예. 자, 이 종목 바로 리노공업입니다. 리노공업 얼마 전에 좀 급락이 나오면서 많이 우려들 하셨을 텐데 네. 조금씩 올라오고 있긴 합니다. 좀 회복했네요. 자, 근데 매수 가격 볼게요. 12만 5천 원에 10%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가와 거의 뭐 동일한 수준. 오늘 들어가셨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게요. 자, 리노공업 진단 부탁드립니다. 마제스터님 이렇게 콕 찍어주셨는데 자, 리노공업 앞으로의 흐름이 어떨지가 참 저도 궁금해집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리노공업 나왔는데요. 12만 5천 원에 10%입니다. 앞으로 흐름 좀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자, 저는 이제 반도체 관련 주들은 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제 2분기, 3분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재고가 소진이 되면서, 시장, 오늘도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가 급등이 나온 상황이고, 이 정도면 급등이거든요, 삼성전자는. 하이닉스가 이제 급등인데, 어느 정도 단기 목표치는 거의 다 오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반도체 장비주들, 예를 들어서 뭐 니노공업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이제 전략을 세워야 되느냐. 앞으로 봐야 될 게 이제 우리가 지금 12만 5천 원을 매수를 했는데 전략은 내가 단기냐 중기냐를 먼저 판단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건 단기 포인트는 제가 지금 현재 한 13만 원 정도에서 13만 5천 원이면 거의 단기 고점이 오겠다라고 좀 보고 있고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목표치를 보게 되면 15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좀 갈 수가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 5월 달이고 6월 달 2분기잖아요. 2분기에서 3분기 넘어가는 시점까지는 이 반도체 관련주들의 어떤 그 조금의 상승은 나타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 같은 경우도 그 뒤를 따라서 이 순환매가 나타나면서 올라올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단기 매매 포인트는 지금 10만 원, 11만 원이죠, 정확히. 11만 원에서 한 10%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매물권을 소화를 하면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한 10% 정도 이제 수익을 보고 가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제가 계속 말씀을 좀 드렸던 2차전지 양극재라든지 우리가 염호 그쪽으로 좀 보는 거예요. 그렇죠? 원강이라든지 이쪽으로 성장산으로 보는 건데 이번 일단은 뭐 6월 달까지 그러니까 5월 말에서 6월 달까지는 장비주들은 좀 가지고 계셔도 되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전략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을 세워서 대응을 하면 되겠다라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리노공업 살펴드렸습니다. 네. 급락세에 연출이 됐다가 거의 다 그 내려갔던 폭 메웠는데 앞으로의 방향성 진단을 해드렸으니까요. 꼭 이 부분 참고하시고 현명하게 대응을 하시죠. 네. 자, 똑똑박사 에디님이니까요. 믿어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지금 이런 랭킹 계속 하고 있는데 네. 5위를 지금처럼 한번 공개를 하고 그렇죠. 가도록 할까요? 지금 자, 한 5위 아까부터 뭐 공개해달라고 네. 계속 이야기 나왔는데 가봅니다. 40년간 자연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나라입니다. 근데 5위니까 이 중에 가장 적게 발생한 나라죠. 5위 공개해주시죠. 미국. 그럴까요? 미국. 인도네시아입니다. 400.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촉이 좋아요? 어. 인도네시아가 제일 많이 나왔죠. 그러네요. 469건. 네. 야. 인도네시아, 저게 쓰나미 피해예요? 저렇게 심각합니까? 저 풀들이 다 식물들이 다 죽은 거예요. PD님, 저거 실제 사진이죠? 와, 저거 실제 사진이랍니다. 이게 그림이 아니라. 와, 쓰나미의 피해가 이렇게 크게 나왔던 게 인도네시아였군요. 지형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요. 와, 자연재해가, 그 중에서 이 횟수 기준이니까요.
자연재해가 정말 무섭다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제의 날 여러분 기억해 주시죠. 네.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평소 우리의 인식이 참 중요하다는 점, 준비도 많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정도 재해 나면 진짜 다 부서지겠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무서워집니다. 자, 그러면 이 무서움 빨리 떨쳐내고 종목 진단을 가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이번에는 아웅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아까 이제 저희가 또 이거 드렸잖아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인데요. 74,700원에 비중은 5% 딱 살짝 들어가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오르다 빠지고 또 오르다 빠지는데 단기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갖고 단기 하십니까? 지금 가격대 74,000원대면은 거의 최근에 그런 움직임 보는 것 같고요. 예.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가장 최근에 올랐던 게 종가 기준으로 한 77,000원 중반 정도 되네요. 이제 거기까지 올라갔다 그걸 못 깨고 다시 내려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5%의 비중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네. 낮은 가격이 아니에요. 최근으로 보게 되면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셀트리온 헬스케어 큰 종목인데 조금 짧게 보시는 것 같고 이게 맞는지도 궁금하고요. 가격대도 어떤지 좀 봐주세요. 네. 자, 지금 제가 보니까 일단 단기적인 관점은 우리 이건 앵커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단기로 이렇게 그저 거기서 이제 답이 나온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셀트리온 그룹주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게 지금 시장의 주도는 2차 전지고 그리고 바이오 제약주들 중에서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제약이죠. 저는 뭐 셀트리온 제약 말씀드리는데 셀트리온 제약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걸 순환매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릴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첫 번째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가 이번 3월 달에 그죠? 56,000원 저점 찍고 거의 80% 상승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사실 N자형으로 눌리면서 종고점 넘어가면 거의 이제 단기 고점 자리가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래소 쪽에서 셀트리온을 보세요. 이 박스권 상단에 와 있기 때문에 이게 단기 추세가 지금 살짝 눌리고 있죠. 그러니까 약간 부담스러운 자리거든요. 그러면 코스닥 쪽에서도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게 종고점을 넘어가는 건 좀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종목은 아예 만약에 단기보다도 중기적인 관점에서 매수를 하겠다라면 매수 가격이 7만 원권 초반은 돼야 돼요. 그러니까 7만 원, 7만 1,000원에서 매수를 해서 박스권 상단인 77,000원, 8만 원에는 매도를 해야 되는 관점이거든요. 그러면 전략이 딱 나오겠죠. 내가 지금 매수를 좀 잘못했구나 라는 거죠. 왜? 중기적인 목표치도 지금 77,000원, 79,000원 요 가격권이면 거의 왔는데 오늘 이제 눌림목에서 아랫꼬리를 좀 공략을 준비를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일단은 타이밍을 조금 더 기다려서 7만 원권 초반권에 맞다. 그러면 전략은 지금은 일단 한번 잘라주고요. 기다려서 7만 원권 초반권에 다시 재매수를 하는 전략이에요. 그렇게 전략을 세우고 뭐 이걸 내려오면서 추가 매수를 해서 뭐 이렇게 하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일단은 매도 이후에 다시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승부를 보겠다라고 좀 보시면 뭐 단기 승부든 그렇죠? 7만 원권에서 7만 1,000원권에 진입을 했을 때 그때 매매를 해라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단기든 중기든 상관없이 지금 가격대는 들으셨다시피 조금 높아요. 그러니까 네. 부담이 되니까 지금은 살짝 매도, 그 다음에 7만 원 초반에서 재배수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전략. 그러니까 한 보 뒤로 후퇴하고 두 보 전진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짜드렸으니까 네. 큰 종목입니다.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종목 진단을 하는 동안에 오늘 갑자기 또 랭킹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네요. 4위 종목을 알아서 이제 맞춰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유창호 앵커에 뽑았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러게요. 자, 예. 일단 제갈공명님은 4위는 맞춰보자면서 의지를 좀 다져주고 계십니다. 네. 4위 미국으로 외쳐주셨고요. 미국. 초보 투자자님께서는 아니다. 4위 인도로 합니다. 인도. 그리고 황금님께서는 필리핀. 드디어 이제 필리핀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코콩님은 4위 인도. 코콩님 도와드렸잖아요. 근데 한 번 더 도움을 받고 싶으신 건가요? 자, 그리고 종목 진단을 외쳐달라고 말씀도 해드리고 있는데 제갈공명님, 푸른바다 하와이님, 네. 초보 투자자님, 종목 진단에 갑자기 여러 개가 두두둑 나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종목을 순간순간 찔러주시면서 우리 채팅에 그런 패턴이 나오고 있어요. 네. 저희 멘트 한번 쳐주시고
그 다음에 종목 들어가고. 그렇죠. 우리 시청자도 점점 전문적으로 되고 있다라는 거 느끼고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뭐 종목 진단을 뭐 계속 요청을 해주고 계시니까 하나 더 빨리 가보죠. 콩콩이 하나만. 네. 오늘 하나만. 예. 자, 그리고 보면 지금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이 있습니다. 네. 호박님께서 보내주셨거든요. KG 모빌리언스 네. 따져보도록 하죠. KG. 자, 이 종목 매수가가 6,700원이고요. 10% 비중입니다. 5,890원, 6,000원대 아래에 위치하고 있죠. 추가 매수해도 될지를 여쭤보셨는데요. 이 종목이 지난 3월 정도인가요? 네. 8,000원 위로도 갔던 많이 올라갔다가 제일 높았을 때. 지금 좀 내려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려가 있을 때 추가 매수 괜찮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KG 모빌리언스 좀 내려와 있는데 추가 매수 괜찮나요? 추가 매수 안 됩니다. 그리고 잠깐 이게 종목 상담 전에 우리 아까 초보 투자자 우리 저분이 우리 앵커님 한번 여쭤 좀 봐주세요. 뭘 여쭤보냐면 제가 개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유튜브 채널에 마제도 TV에 굉장히 댓글을 열심히 달아주시더라고요. 저분이 아닌가 싶은데 한번 궁금해서요. 그래서 그거 한번 좀 물어보고 좀 쉽네요. 자, 종목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자, KB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보니까 5,910원으로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비중이 10%고 지금 6,700원에 이제 매수를 했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KG 모빌리언스의 어쨌든 성장 모멘텀은 거의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냐면 결국은 약간 지난 2월, 3월, 4월 달에 이렇게 이제 전고점을 이제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는 상황인데, 돌파 못하고 이제 빠지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시장의 모멘텀도 부재하죠. 그죠? 그리고 기술적으로 저런 거는 접근하면서 약간 단기 순환, 테마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내가 손실이 나 있는 상황을 인정을 하고, 그쵸?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 달리는 예를 들어 신고가 종목들 이런 데서 이제 포인트를 체크를 해서 이제 매매로 접근해야 되는데 요 종목은 저는 그냥 만약에 좀 기다리겠다라고 판단했을 때 이제 6,500원 선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겠는데 그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고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 저는 내릴 확률이 좀 더 많다. 그러니까 5,200원 선권까지는 내릴 확률이 더 많기 때문에 그냥 과감하게 그냥 이런 종목들은 잘라버리고요. 시장에서 뭐 대형주들 시장 주도 종목들 조정이 나오는 상황인데 개별 테마 종목들에서 한번 저런 거 뭐 10% 수익 내는 거는 뭐 일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접근하고 저는 종목 교체 의견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G 모빌리언스 좀 내려가 있을 때 추가 매수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셨을 텐데 안 됩니다. 과감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안 되고요. 지금이라도 종목 교체해 주셔야 된다는 점 강하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자, 호박님, KG 모빌리언스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 초보 투자자님이 댓글 다셨는데 네. 가서 댓글 단 적은 있답니다. 댓글 단적은 있대. 아유, 네. 감사드립니다. 아,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들, 예, 제가 유튜브 마제스터 TV 개인 채널 운영하고 있으니까 많은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게끔 제가 많이 좀 올려놓으니까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예, 관심 많이 좀 가져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마제스터 전문가께서 또 팬심 챙기는 아주 살뜰한 모습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4위 어딘지도 콕콕님께서 다시 한번 또 여쭤보셨네요. 네. 네. 자, 그러면 KG 모빌리언스가 마지막 해가지고 네, 오늘 여기까지 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와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제스터입니다. 네. 네, 전문가 보내기가 아쉬워서 하나 더 물어보려다가 그렇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30분이 지났습니다. 뭐 좀만 하면 30분이에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갑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나머지 시간을 또 화려하게 꾸며주실 분은 바로 이분입니다.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네. 자, 오늘도 투자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진단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02325-8200번으로 연락을 기다리고 있고요. 실시간 종목 상담도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채팅창에다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 4위를 지금 계속 골라주고 계시는데 그냥
대부분 약간 인도가 조금 제 눈에는 좀 더 많아 보인다. 이 그러게요. 정도. 인도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진단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혜S님께서 오자마자 삼부토건, 요즘에 핫한 종목이죠? 자, 그리고 SL도 종목 진단 들어오고 있긴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요건 말씀드릴게요. 종목 진단은 한 번씩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너무 여러 번 이제 올려주시게 되면 다른 분들도 종목 진단 올려주시는데 또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한 번씩만 딱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편파적이긴 한데 그래도 이게 다 같이 좀 가자라는 건 좀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이종국 전무가 모셔보자마자 우리 미라네크 오셨어요? 네. 여기 고정 게스트죠? 안녕하세요. 화려한 이종국 전문가님과 함께 돌아온 권미란입니다. 진짜 타이밍 기가 막히네요. 미란 앵커님 좀 바쁘신데 네. 또 와주셨네요. 코코님께서 미란 앵커님 식사하고 오셨는지 여쭤보고 계십니다. 네, 제가 아까 이제 식사하시는 거 봤습니다. 소통왕 권미란 앵커. 자, 그러면 또 종목 진단을 가보겠습니다. 네. 이종목 전문가와 함께하는 종목을 들여다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자, 조정화님께서 오늘 KG 모빌리언스에 이어서 어머. KG 스틸로 갑니다. 네. 매수가가 1,910원, 비중 10%인데요. 조정화님께서 안녕하세요. 수익은 아니더라도 이 샀던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또 KG 그룹 두 번째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요. KG 스틸 지금 9,020원, 1.5% 밀리고 있고 장중 내내 약세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14,000원 갔던 게 최고치였네요. 어떻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처음서부터 어려운 주식이네요. 이분 제가 봤을 때 초보자 같은데요. 1,900원이면은 이날 급락할 때 산 것 같은데 여기 그냥 급락할 때 걸어놓고 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4월 26일 날 사지는 않았을 거고. 이게 보니까 이슈가 좀 있었네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좀 어려운 주식인데 이거는 그냥 질문하신 분한테만 얘기해 드릴게요. 이건 다른 분들은 저기 하지 않습니다. 보다시피 실적이 나오는 주식이지 않습니까? 보면 그래서 주가가 잘 올라갔는데 뭐 거래 재개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지금 거래량 급감해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이쪽에서 쫓아 들어간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않았으니까 1,900원 매수가까지는 갈 수 있어요. 매수가까지는 갈 수 있는 주식인데 먹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매수가까지 정도로 질문을 했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이 주식은 시간과 싸우시면 매수가까지 갈 수 있고 우리 또 이건 진행자가 그러면 얼마까지 기다리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기본 2달 정도 봅니다. 그리고 한 수를 더 알려드릴게요. 이게 여기서 이제 주가가 멈춰가지고 계속 이렇게 지글지글 이렇게 흐르거나 아예 그냥 뭐 숨도 못 쉬게 막 이렇게 찍어 누르면서 21선 연두색 보이죠? 이분 100% 초보자일 겁니다. 이 연두색을 이렇게 누이면 이 주식은 제가 봤을 때는 10%를 더 사도 될 수 있는 주식이거든요. 대신 더 산 10%는 반드시 10,000원대로 올라가면 무조건 팔아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먹고 나오고 싶으면 5%만 더 사시는 게 좋을 겁니다. 5% 정도만 더 사셔도 요거 기술적으로 딱 1,900원이네. 그죠? 예. 기술적으로 1,900원까지는 2달 정도 텀을 두신다면 갈 수 있어 보입니다. 갑니다보다는 갈 수 있어 보입니다라고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이 정도 주식이 이거 그냥 찌그러지면은 말이 안 돼요. 대신 누가 장난을 친 것 같아요. 조금 더 이렇게 돌아야 돼요. 이렇게 돌다가 이쪽 방향으로 가고 더 갈지 다시 밀릴지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다. 매수가까지는 갈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5% 추가 매수한 이후로 수익으로 나오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5% 언제 사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잖아. 제가 초보자. 놓쳤나 봐요. 예?
21선을 깔을 때, 그러니까 21선을 깔을 때라는 얘기는 그림으로, 예. 이게 이제 가격으로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아, 여러분. 그래요? 왜냐면, 21선을 깐다는 얘기는, 요렇게. 여기처럼, 요렇게. 요런 식으로. 요런 시간이 나올 거예요. 그때 추가 매수하는 거예요. 가격으로 얘기해보면, 뭐, 네. 8,900원? 그 정도 수준이면 깔지 않겠냐까지도 한번, 우리 이건 진행자 얼굴 봐서 말씀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야. 우리 시청자님이 아까 전에 네. 이종국 전무관님 정말 잘 맞추시잖아요. 초보자인지 뭔지. 그렇죠. 근데 이제 초보자 같으신데 21선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만약 HTS 안 하시고 그러면 21선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어느 세상에 있는 21선인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8,900원이랍니다, 시청자님. 예, 제가 지금 이종국 전문가 친해서 이렇게 추가로 좀 얻어내봤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진단 하나 해봤는데요. 오늘은 랭킹 이야기 좀 잊어버릴 뻔했습니다. 네. 여러분, 40년간 자연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나라는 맞춰보고 있는데요. 오늘 방제 날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5위는 인도네시아였고요. 4위 어떤 나라일까요? 공개해 주시죠. 어디죠? 네, 4위는 필리핀이었습니다. 511건이 기록이 되어 있네요. 앞자리가 그냥 싹 바뀌네요. 네. 필리핀의 홍수 작년 10월입니까? 저렇게 비가 많이 왔어요. 와. 저 정도 사람 허리 이상 이렇게 성인들 허리 이상이면 진짜 여기 뭐 돼지도 떠다니고 네. 진짜 그 정도로 옛날 어른들한테 들었을 그런 홍수의 그런 그림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 듭니다. 자연재해 무서움 사진 볼 때마다 섬찟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렇게 한번 집에 물들어 차보면요, 진짜 다 망가져요. 난리 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일단 4위 필리핀까지 확인해 봤는데요. 네. 자, 이번에는 3위를 한번 여러분 맞춰보시면 되겠고요. 종목 신나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살펴볼 종목이 유튜브에 오로라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네요. 네. 한글과 컴퓨터를 보겠습니다. 자, 한글과 컴퓨터 매수 가격 14,450원이고요. 10%입니다. 얼마까지 가져가면 될까요? 하셨는데 지난 3월쯤일까요? 한번 쭉 반등하나 싶더니 그쵸. 다시 조금 내려와서 네. 요즘에는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솟구칠 타이밍 슬슬 되지 않나 싶기도 한데 어떻게 봐야 될지 전문가에게 맡겨보겠습니다. 이종범 전문가님, 한글과 컴퓨터 지금 어떻습니까? 이분도 초보자고요. 이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그 보통 수준으로 얘기해드리면 보세요. 이 주식 같은 경우는 모든 이동평균선이 여기 이렇게 뭉쳐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래량이 급감해 있고 이런 주식은 언제 사는 거냐면 거래량이 솟구치면서 주가가 좀 양봉을 주면서 움직이는 그런 타이밍에 사야 사자마자 먹는 거고요. 이 주식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쪽에서는 그래도 넘버1이고 여기 우리 또 유창호 앵커 저하고 방송 오래 하니까 이게 나오나 봐요. 여기 거래가 한번 1월 말 때 한번 크게 터지고 주가가 양호하게 움직였고 3월 말 타이밍에 한번 크게 터지고 주가가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추세적으로 우리가 예측을 해보면 5월 말 어딘가에서 한번 더 터지면 이게 누군가가 매집했구나라고 우리가 기술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 주식은 그냥 가만히 냅두면 이것도 2달, 7월 말, 6월 말, 7월 말, 한 2달 정도 코스로 보고 그냥 가면 2달이 쭉 뻗고 가면 14,000원 언저리까지는 밀릴 수는 있어도 이게 이제 21선을 깔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얘는 21선을 깔았어도 이 주식이 우리가 21선을 깔았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는 21선을 깔았어도 거래량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차기 이 이평선들의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한 6, 7일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한 6, 7일 정도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되면 탁 튀지 않겠냐. 2달 정도 보고 눈 딱 감고 가다가 뭐 15,000원에서 15,500원대로 튀면 여기서 팔아도 돈 1,000원 이상은 나올 수 있고요. 어느 정도 올라가고 밀리고 하면서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그 뒤에는 이쪽 클라우드 쪽도 매수세가 아마 붙을 겁니다. 그때는 잘 갈 수 있는 주식이다. 그리고 제가 아까 한 말씀만 더 덧붙이면 여기 지금 보시면 KG 스틸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면 얘는 순간적으로 폭락을 한 주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면 얘가 조금 더 빨리 움직일 수도 있고
요 이동평균선들을 잘 보면 이 주식도 여기에 이평선들이 뭉쳐있고 한글과 컴퓨터도 뭉쳐있죠. 지금 종목들이 다 이렇거든요. 이런 것은 시간이 지나면 밑으로 깔리는 거예요. 그래서 길게 보면 웬만하면 다 먹고 나올 수 있다. 그럼 길게가 언제냐? 2달만. 2달 전에 아마 수익 날 거려 아마.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앞서 KG스틸부터 한국컴퓨터 이 두 종목 딱 비교해보니까 네. 다 얻어가네요. 그렇습니다. 21선 따랐다라는 거 정확히 이제 인지하셨겠죠. 저도 알았어요, 이제. 네, 거기다가 비슷한 그림이긴 하지만 떨어진 낙폭에 따라서 차이도 좀 있다라는 사실 분명히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한글과 컴퓨터도 2달 안으로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점 말씀해 주셨거든요. 자,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차트로 뭔가 이렇게 기술적 분석을 한다는 게 이평선으로도 이렇게 따라갈 수 있고 또 차트의 봉의 형태로도 따라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기술을 좀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 자, 그러면은요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재해 가장 살기 힘든 곳이 1등이 되겠죠. 재해가 많은 곳 이런 곳을 지금 고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4위까지 지금 나와 있고요. 네. 여러분은 오늘 저희랑은 이제 3위 그리고 채팅으로는 이제 1위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종목 한번 가볼까요? 저하고 계속해서 이 의견이 잘 맞는 재해 쪽에서 네. 제갈공명님의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적극적으로 의지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공명님, 저희 도와드립니다. 해드려야죠. 예. 예, 삼성공조입니다. 삼성공조. 15,100원에 5%. 자, 우리 제갈공명님이 이런 어떤 사연이 있냐면요. 부채 비율이 적고 해마다 돈을 잘 버는데 더 사는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기업 자체의 펀더멘털을 좀 더 보시는 것 같습니다. 괜찮다면 목표가도 좀 부탁드립니다. 뭐 괜찮지 않을 게 있습니까? 이 예. 종목 전문가 다 아실 텐데요. 제가 너무 막말하나요? 전 전문가 믿기 때문에. 자, 그러면 삼성공조 보니까 주주총회 지금 뭐 예정되어 있는 게 홈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네. 자, 알아보죠. 전문가님 삼성공조 좀 봐주십시오. 지금 최근에 조금씩 올라오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분 보시면 하는 얘기는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매수 타점이 15,100원에 샀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어딘가, 여기가 15,000원이니까 여기 어딘가에 주가가 급락했을 때 샀든지 아니면 요런데 이렇게 올라갈 때 따라갔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여기가 이게 누군가가 장난질 친 내 앞에서 밑장 빼지 마라. 이건 누군가가 띄워놓고 팔아버렸어요. 근데 주가가 워낙 좋은 주식이고 이게 이제 모든 게 누여져 있지 않습니까? 이분 운 좋은 분이에요. 그리고 삼성공조는 지금 보다시피 얘가 보면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지만 2021년도부터는 늘어나고 자동차 부품으로 들어갈 때는 자동차 부품주가 움직임이 좋아서 갈 수도 있고 농기계가 움직일 때는 농기계로 엮여서 갈 수도 있는데 보다시피 돈을 무지하게 많이 싸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삼성공조라는 회사는 부채 비율은 없는데 유보율이 6,000%가 넘죠. 이거 회사가 잉여금을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돈을 2차 전지 배터리 사업 쪽에 슬쩍 그죠?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무슨 뭐 비닐이라도 뭐 그죠? 무슨 말이냐면은 신사업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주가가 레벨업이 되겠죠. 근데 돈은 싸들고 있는데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유보율은 엄청나게 높고 매출액이라든가 실적이 급속도로 늘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주식이 주주환원 기사 나오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식은 그냥 장기 투자하는 게 좋은 거고 이게 이제 모든 이동평균선들을 깔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식은 거래만 쓰면 15,000원대까지는 그냥 가볍게 가는 거기 때문에 장기로 보신다면 추가 매수하는 건 전혀 문제 안 된다. 이 정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추가 매수 괜찮다고 하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목표가도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목표가는 어느 정도나 잡을까요? 얘기했죠. 기술적으로 15,000원 정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공조와 관련해서 제강공님의 정보를 좀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종목 진단을 해봤고요. 저 시간 뭐 진짜 빨리 지나가네요. 종목 진단을 더 도와드릴 텐데, 그 전에 랭킹 하나 여기서 공개를 하고 가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자, 40년간 자연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나라 3위가 어떤 나라일지 바로 공개해 드릴게요.
네, 3위 인도였습니다. 방금 채팅창에 황금님, 뭐 코콩님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좀 맞추신 분이 많으신데요. 네, 호박님과 황금님이 맞추셨어요. 네네. 인도였습니다. 532건. 이거 뭐예요? 아니 강이 말랐어요. 저게 강이에요? 우와, 지금 사람이 지금 서 있는 거잖아요. 아, 여기. 저거군요. 나 콘크리트 바닥 가까이 찍은 줄 알았어요. 아니 얼마나 더우면 강이 마릅니까? 야, 와, 충격적이네요. 정말 오늘 다양한 자연재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지옥 같은 예. 느낌인데요. 예. 정말 끔찍하고 빨리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3위 인도였고요. 자, 남아있는 거 딱 2개입니다. 역시 거대한 나라들이네요. G2입니다. 중국과 미국인데, 가장 자연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나라, 어디일까요? 둘 다 쉽지 않은, 네. 살기 쉽지 않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려보면서 네. 종목 진단 가볼게요.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꾸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닉네임이 귀엽네요. 귀여워요. 자, 위메이드 맥스죠. 매수 위메이드. 가격이 15,800원. 네. 그리고 5%입니다. 자, 근데 위메이드 맥스 뭐 아시다시피 정말 잘 갈 때는 대단히 높은 주가를 기록했던 종목이잖아요. 네. 고점이 63,000원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12,000원까지 빠져 있습니다. 아휴. 언제쯤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조금 오른 것 같은데 앞으로 방향 궁금하여 올려봅니다. 네, 위메이드 맥스 언제쯤 제대로 좀 강하게 예전 같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위메이드 맥스 지금 15,800원대 매수하셨는데 요거 솟구치는 일도 없겠습니까? 저는 이 주식은 아예 안 보는 주식인데 우리 또 토마토가 또 이걸 또 선택을 했으니 또 말씀을 드릴게요. 기술적으로 딱 봐도 주가가 참 진짜 지저분하죠. 개인들이나 초보자분들은 원래 이런 걸 안 하는 게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을 조금 더 투자를 하면 15,000원대까지는 갈 수 있어요. 15,000원대까지는 갈 수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까 또 얘기한 거하고 또 얘기해주면 이거는 이제 쑥 하고 밀려 내려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원래 이 주식은 요 타이밍 어딘가에서 위로 솟구쳤어야지 될 주식이고 이분은 제가 봤을 때 어설프게 이쪽 어딘가에서 저점에서 매수를 했거나 아니면 누가 좋다라고 해서 샀거나 아마 내가 봤을 때는 그럴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가다가 꺾여버리면 밀려 내려가는 거거든요. 꺾인 지가 순간적으로 급락세가 나오다가 지금은 이제 급락세가 멈춰진 거고요. 거래량이 들어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량 안 보이네요. 여러분들 화면에. 이게 지금장은 제가 이런 차트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장은 지수에 어느 정도의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주식도 이렇게 지수에 따라서 변동성이 어느 정도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 이 주식은 20 이상이 붕 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밀려 내려오고 옆으로 이렇게 흐르면서 이걸 끌어내리고 그 다음에는 이쪽 방향으로는 갈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주식을 안 보기 때문에 더 이상 세게 얘기는 못 하겠고 뭐 기술적으로 매수한 가격 언저리까지 딱 15,500원 플러스 마이너스 언저리까지는 이 정도 주식은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주식도 기본적으로 한 2달 정도 보시면 약간은 흐를 수는 있어요. 약간은 흐를 수는 있으나 이쪽에서 매수한 누군가들이 이거 물리고 가만히 있지는 않아 보이네요. 제가 봤을 때 기술적으로. 그래서 조금 시간을 두고 가시다 보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는 14,000원, 15,500원까지도 갈 수 있어는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4,000원 그리고 15,500원 요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종목 빠르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건 또 전문가님 잘 아는 부분이니까. 네. 자, 때를 기다리는 매수님께서 하나마이크론 올려주셨는데, 17,700원에 10%예요. 높네요. 높아요. 그런데 단기래요. 짧게 보는 건데, 손절을 해야 되는지 더 가져가야 될지 궁금해 하십니다. 진짜 최근에 사셨나봐요. 단기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하나마이크론 가격이 좀 높은데, 어떻게 할까요? 똑같은 주식, 이게 이제 이토마토가 주식을 모른다는 얘기인데 진짜 하나마이크론 진단 많이 해드리고 항상 이종복이가 진단할 때마다 매수가를 되게 중시 여기지 않습니까? 이분 17,700원이면 오늘 시가에 샀든지 아니면 엊그저께 음봉으로 떨어지는 날 샀을 거예요. 100%. 이런 데서 사가지고 얼마를 먹겠다고 이런 주식을 삽니까? 그리고 이종복이는 물어볼 때 질문을 잘해야 되는데
이 정도 가격에서 사서 요 정도 손실 난 것도 하나마이크론을 들어가서 요 정도 손실 났다라는 얘기 해드리고, 이것도 2달이에요. 한 2달 정도 텀을 두고 가다 보면 먹고 팔 수 있는 타이밍이 올 거거든요. 그때 다시는 꼭대기에서 안 사겠어 다짐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 이건 18,000원 넘게도 팔 수 있을 것 같다는 사명감으로 말씀드리고,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약간 눌려야 되고, 이 눌리는 타이밍에 매수를 하는 게 잘하는 겁니다. 네. 덕담 한마디 해드리겠습니다. 네. 단기 전략보다는 조금 더 길게, 그래서 18,000원대까지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때를 기다리는 매수님의 종목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전문가님, 남은 5장 전략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예,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기술적인 걸 강조한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지금 외국인들 보시면은 선물 갖고 장난치거든요. 어디서 밑장 빼고 있어? 주식은 또 사고 있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저들의 행태는 부채 한도 이슈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선물 매도를 좀 놓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번 부채 한도 이슈에 의한 이 변동성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다 정도 말씀드리고, 5월 말, 그죠? 예, 5월 말 타이밍에서 6월 첫째 주로 갈 때가 가장 미국도 긴박한 변동성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거 잘 활용해서 저렇게 꼭대기에서 쫓아 들어가지 마시고, 저런 주식이 21선 언저리로 밀릴 때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배짱, 때를 기다리는 매수니까 때를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종복 전문가의 시장 마무리 전략까지 살펴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함께 해주신 우리 이종복 전문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네. 자, 우리 이종복 전문가님이 유튜브 공개 방송 일정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장 마치고 오후 4시부터 시작이 되고요. 네. 주제는 이제 5월의 변곡점 시장 전략, 뭔가 또 변화가 있나 봅니다. 이번에 파트 2니까 원처럼 2도 기대하고 많이 좀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의 랭킹 1, 2위 공개를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네. 자, 1, 2위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40년간 자연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나라는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909건이었고요. 중국이 883건으로 기록이 되네요. 역시 박빙입니다. 좋아 보여. 스촨성 대지진 그쵸. 너무 아픔이 큰 지진 사건이었죠. 2018년에 미국 대한파, 저도 저 사진이 기억이 나네요. 저거는 진짜 한파 수준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약간. 거의 저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이야기가 진짜 저 현실에서 차는 벌어졌습니다. 저 차 그냥 버리는 거예요. 저기 움직이진 않으니까. 자, 이렇게 네. 자연재해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렸는데요. 오늘 방재날 기념해서 이런 랭킹을 잡아봤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저희는 인사드릴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기억해 주시죠. 네, 오후장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